안녕하십니까, 안교환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남긴 역사책은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헤로도토스는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여행한 다음에 아테네로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맞서 싸웠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것을 이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이야기, 스키타이 이야기, 페르시아 이야기,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섞어가지고 아테네 시민들한테 강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인기 강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과장 같은 것도 있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한 300만이었다라고 하는 좀 뻥도 있고, 또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도 자기도 좀 동네 노인들한테 들은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좀 과장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이 청중을 모아놓고 헤로도토스가 유명한 강사로서 이렇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원전 한 445년경에 이 아테네에서 헤로도토스가 강연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40년, 45년 전에 이 청중들의 아버지들이 위대하게 싸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상당히 많은 박수를 받았던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이 역사란 책에 기록했던 거고, 아마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헤로도토스는 강사로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사는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로도토스가 데리고 다닌 노예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헤로도토스는 여기서 아테네에서 한 몇 년간 이렇게 그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탈리아 남부의 신도시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는 외국인들한테도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상태로 아테네에서 사는 것보다는 신도시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척한다는 어떤 이렇게 그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로 건너가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는 왜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었는가?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어떤 국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양쪽, 그리스 본토와 이오니아 지역 서부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의 어떤 문화 공동체?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떤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왜 침공을 하게 됐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참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이 이집트,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전체를 키루스와 그 아들 캄비세스 때 이제 평정을 하죠. 그래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어떤 또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스키타이까지 이제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 서부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독립을 잃고 페르시아의 속국 상태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오니아의 서부의 도시들은 맨 처음에는 이 사르디스에 있었던 리디아 제국한테 독립을 뺏겼다가 그 사이에 잠깐 또 독립을 얻습니다. 그랬다가 또 페르시아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패권을 넓히니까 또 독립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국이 된 상태인데, 이 속국이 된 상태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밀레투스 중심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 서쪽에 있는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테나와 스파르타나 테바이나 코린토스나 이런 도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랬는데 스파르타는 이 도움 요청을 거절을 하고 아테네만 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20척의 함선과 병사들을 밀레투스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20척에 탔던 병사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물론 밀레투스에 있는 페르시아 군인들을 추천했겠죠. 그러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이 페르시아의 거점이었던 사르데스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데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신전이라든지 많은 건물들을 불태우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한 10여 년 정도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오니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이오니아 지역에는 대략 12개 정도의 유명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는 밀레토스, 그 다음에 에페소스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터키의 제2의 도시인데, 지금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과거엔 스미르나라고 불렀습니다. 또,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창고로 유명했던 페라가마라는 도시가 있었고, 남쪽으로 가면 디디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의 고향이었던 할리카르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그 섬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사모스가 있었고, 미틀레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2개의 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내륙에는 페르시아의 도시였던 마그네시아, 그 다음에 사르데스가 있었습니다. 자, 밀레토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흔히 철학은 어디서 탄생했다고 하죠? 바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탄생했던 바로 밀레투스입니다. 오늘날 밀레투스는 이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자, 왜냐면 옛날에는 밀레투스는 항구 도시였는데 육지에 딸린 섬이 있었던 곳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육지에서 강이 많은 토사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육지를 메우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물에 잠긴 도시가 되었습니다. 밀레투스의 유적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적은 시장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안타깝게도 터키의 현재 밀레투스에 있지 않고 독일의 페라가만 박물관에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이 밀레투스에 발굴을 와가지고 이 시장문을 통째로 뜯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장문은 로마 시대의 유적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남긴 게 아니고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도시를 재건을 해서 이 시장문을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보면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밀레투스를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터키 사람들은 여기 밀레투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관광객들은 별로 많이 아직 오지 않고 물에 잠겨 있고, 또 뭐 보니까 군인 한 명이 입장료 받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밀레투스에는 극장이 아름답게 남아 있고 이렇게 양떼들이 풀을 뜯는 이런 한가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밀레투스 극장은 이것도 로마 시대 유적인데요. 아마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도 이 극장이 있었겠죠. 탈레스 시대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다시 이렇게 극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그 그리스식 극장은 언덕을 활용해서 언덕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깎거나 거기에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 밀레투스는 완전히 평지다 보니까 그런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극장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밀레투스의 아테네군 과 이 배 함선 20척이 와서 밀레투스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르데스 공략함으로써 이 이오니아 지방 서부 12개 도시가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고 잠시 독립을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점령했던 그런 곳 아니에요. 이 이오니아 서부 지방이. 자, 그런데 이 아테네가 도와주는 바람에
그곳이 독립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 앞편에서 이야기했던 다리우스 왕의 권위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조그만 지역이지만 거기가 독립을 유지했다?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략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